삼성전자 두주분들, 오늘 아침은 시초가가 높게 출발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시장이 두 종목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ADR이 강하게 반응했고요.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분위기만 좋아졌다고 따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한 가지 답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일반 메모리에서 많이 벌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HBM과 파운드리에서도 다음 성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대가 주가에 미리 들어오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미국 시장부터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함께 강했다면 북미 반도체에도 우호적인 출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만 강하고 나스닥 전체가 약했다면요. 메모리 개별 재료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시초가가 높게 뜨더라도 시장 전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상승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미국 채금리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연준에서는 물가가 충분히 둔화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연준 회의는 미국 현지 시간 7월 28일과 29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연준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금리가 크게 오른 상태라면 성장주와 반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안정된 가운데 반도체가 강했다면 삼성전자도 실적 기대를 반영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환율은 외국인 수급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보유할 때 환차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환율이 좋아졌다고 외국인이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는 건 아니에요. 환율은 들어오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고요. 실제로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앞으로의 이익입니다. 오늘 원화가 안정되고 외국인 현물까지 들어온다면 두 조건이 함께 맞는 겁니다. 원화는 강한데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판다면 아직 회사의 다음 성장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한다면 첫 30분은 따라가지 말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전날 미국 반도체 상승을 보고 미리 들어온 주문이 한꺼번에 체결될 수 있고요. 다음 주 실적을 기대한 개인 매수도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넘기면 삼성전자는 시초가만 높고 장중에는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갭 상승 자체보다 그 갭을 누가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오전 10시를 지나서도 시초가 위를 유지하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꾸준히 사고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장에 따라 오른 게 아니라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 비중을 확보하려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스피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은 방향이라면 상승의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선물이나 상장지수 펀드 주문이 지수를 들어올리고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이 실적 기대를 보고 따라가는 동안 외국인은 물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선물이 강한 동안에는 버틸 수 있지만 선물 방향이 바뀌는 순간 빠르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보다 현물 수급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약하게 출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렸거나 금리와 환율이 부담을 주면 삼성전자도 하락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초가만 보고 다음 주 실적까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낮은 가격을 기다렸던 장기 자금이 하락을 이용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게 출발했는데 오전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요. 삼성전자 현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급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씩 쌓이면요. 실적 발표 전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자금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출발 뒤 계속 저점을 낮추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코스피 선물까지 함께 밀린다면 업종 전체의 위험을 줄이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밀리면 단순한 관망이 아닙니다. 보유 물량을 실제로 정리하는 자금이 강하다는
미만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도 꼭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7월 29일 오전 9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날인 7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적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이 하루 차이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두 회사의 실적을 비교하며 미리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는 계속 약하다면요. 시장은 아직 검증된 HBM 실적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두 회사의 가격 차이를 줄이려는 자금이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강해지는 모습이 나와야 독립적인 재평가 기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시장이 기다리는 건 이번 분기 숫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미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7월 30일에는 사업부별 실적과 향후 전망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일반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이익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HBM이 실제 매출과 수익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분해서 볼 겁니다. 일반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다면 당장은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만으로 만든 이익은 공급이 늘어나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버용 고부가 제품과 HBM 비중까지 함께 높아져야 이익의 지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BM에서는 개발 중이라는 설명보다 실제 출하가 필요합니다. 고객 인증을 통과한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생산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수율을 유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분량이 많으면 원가가 올라가고요.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고객은 공급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HBM이 하이닉스를 언제 따라잡을지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제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디램과 낸드, 기업용 SSD와 CXL 메모리,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HBM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이 제품들을 실제 고객 계약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다른 방식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적자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신규 고객 양산을 준비하면서 비용이 늘어난 건지, 고객 물량이 부족해 가동률이 낮은 건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선행 비용일 수 있고요. 후자는 사업 경쟁력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적 설명회에서 신규 고객과 양산 일정, 수율과 가동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조직을 새로 만든 것도 장기적으로는 확인할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최고 경영자 직속 조직을 신설했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연구 거점을 구축해 제조 현장과 가정, 유통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로봇 사업은 오늘 시초가를 결정할 실적이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실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내는 건 다른 단계입니다. 삼성전자 공장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요. 이후 외부 고객으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 기대는 보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단기 추격 매수의 이유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는 중국 메모리 기업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있습니다. 중국 CXMT는 일반 디램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요. 아직 고성능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있지만 일반 메모리 공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반 제품의 물량 경쟁보다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범용 디램 가격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경쟁에만 들어가면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HBM과 서버용 디램, 기업용 SSD와 CXL처럼 기술과 고객 인증이 필요한 제품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실제 발주로 이어진다는 기대가 있다면요. 장비와 소재 기업에도 매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이름이 붙은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고객과 수주, 매출 반영 시점
시점이 있는 회사가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강한데 관련 장비주가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면요. 시장은 장기 설비 투자보다 삼성전자 개별 실적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장비주가 함께 강해지면서 거래대금까지 증가하면 현재 실적뿐 아니라 다음 생산 투자까지 선반영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오후 흐름은 오전보다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미국장과 주말 뉴스, 단기 주문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오후가 되면 당일 매매 자금과 실적 발표까지 물량을 가져갈 자금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오전 상승을 오후에 모두 반납하면 실적 기대가 매도 기회로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 약세를 회복한 뒤 종가까지 가격을 지킨다면요. 낮은 가격에서 나온 물량을 실제 매수자가 받아냈다는 뜻이 됩니다. 무리하게 크게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중 저점을 높이고 외국인 현물이 종가까지 남는다면 다음 거래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종가가 하루 범위에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시초가가 높았는데 저점 근처에서 마감하면 매수자가 하루 종일 밀린 겁니다. 약하게 출발했는데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면 매물을 받아낸 힘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하루 종가가 다음 주 실적을 확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정을 앞둔 자금의 첫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오늘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투자 이유를 바꾸지 마세요. HBM 회복을 보고 보유했다면 고객 인증과 출하, 수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파운드리 개선을 기대했다면 신규 양산과 가동률, 적자 축소 계획이 기준입니다. 일반 메모리 호황을 보고 들어왔다면 가격과 공급 계획을 봐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반대로 주가가 밀렸다고 삼성전자 경쟁력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가격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 설명과 이후 수급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아침 시초가에 모든 자금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수급을 확인하고요.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과 삼성전자 설명회까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늘 오전 한 번만 조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답이 하나씩 나오는 순서대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비중이 큰 분들은 하락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부터 하지 마세요.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보다 내 계좌가 추가 변동을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이 모두 소진되면 실제 좋은 신호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없고요. 작은 하락에도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확인할 건 5가지입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이 국내 시초가에 제대로 이어지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는지, 하이닉스와 비교해 삼성전자가 강해지는지, 오후에도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종가까지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남아있는지입니다. 이 신호가 함께 좋아지면 다음 주 실적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먼저 자리를 잡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초가만 높고요. 외국인 현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오후에 저점을 낮춘다면 아직 매물을 더 소화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표 가격보다 돈의 태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발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쏟아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